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검찰청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장모 최 씨에 대한 관련 자료를 보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분히 의도적인 걸로 보여지는데요. 윤석열 청장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연 무슨 메시지일까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다음은 네 차례다. 딱 기다리고 있어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너무 재미있는 장면이다 보니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괜히 추다르크가 아닌 거죠. 전략 전술, 배짱 기백, 이건 뭐 장군감입니다. 또 포복절도하다 쓰러질 뻔한 조선일보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런 걸 기사라고 쓰고 있는 걸 보면 할 일도 더럽게 없나 봅니다. 기사의 내용은 윤석열 청장 눈이 항상 충혈되어 있고 몸무게도 4kg에서 5kg 줄었다는 걱정과 우려가 가득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를 보는 내내 닭살이 돋았는데요. 이런 걸 왜 언론이 걱정해야 하는 거죠? 이 기사는 평일 저녁에는 서초동 자택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온종일 산책을 한다며 윤 청장은 주변에 생각하다 걷다가 배고프면 김밥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걷는다고 말했다며 그의 근황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윤석열 빨아주기인 듯 싶은데요. 곧 공수처 1호가 될 사람에 대한 걱정이 눈물겹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던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 장악하고 돌격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는 일에 그저 반대하지 말고 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항우가 힘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뭐든지 힘으로 밀어붙이면 하면 국정 성과도 내고 재집권 기반도 쉽게 닦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착각입니다. 사법부가 권력에 장악된 것이 독재의 완성이라면 이미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가 된 것입니다. 중립을 잃은 판결은 판결의 이름을 빌린 폭력일 뿐입니다.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놓으니 이생진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이제는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 양도세마저도 인상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이 나라에서는 집 가진 것이 죄입니까? 이념과 무능으로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조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1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을 향한 저주에 가까운 막말들 뿐이었는데요. 103석 소수 야당으로 쪼그라들더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인 겁니다. 듣는 내내 짜증과 분노, 우라통이 터졌는데요. 이 정당의 존재 이유가 항상 궁금합니다. 21대 총선에서 쫄딱 망하고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답도 없는 거죠. 노답입니다. 노답. 언제까지 국민을 볼모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발악하는 모습을 봐줘야 할까요? 정말 더는 못 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할 글로벌 정보 전쟁을 수행하는 최고의 국가안전보장기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 국가정보원을 단순히 대북 협상 창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문성도 없으며 대북 불법 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사람을 국가정보원장에 지명할 수 있습니까? 주 대표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요즘 가장 무서운 모양입니다. 입만 열면 박 후보자를 맹비난하며
자격 미달, 수준 미달이라며 몰아세우고 있는데요. 왜 그러는 걸까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저의 상상력을 펼쳐보면 혹시 털릴 게 많아서 저러는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데요.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죠. 물론 제 개인의 상상입니다. 그런데 어쩌죠? 박지원 후보자가 국정원장이 될 것 같은데요. 미래통합당이 앞으로는 말을 잘 들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모든 재판의 판세가 기울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시작으로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정경심 교수, 거기에 김경수 도지사 재판까지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정치검찰의 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20일 열렸던 정경심 교수 재판에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아래 한글을 이용해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기소했지만 정작 정 교수는 아래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는 걸로 확인되면서 표창장 위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역대급 검사들의 대환장 재판이 진행됐는데요. 정 교수가 아래 한글을 쓸 줄 몰라 MS 워드로만 문서 작업을 했으며 이 때문에 직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코미디인데요. 이제는 윤석열과 그 정치검찰은 어찌해야 할까요? 검찰의 멘붕은 계속될 듯 합니다. 김경수 도지사의 재판도 거의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요. 지난 6월 22일 18차 공판 이후 허익범 특검 검사팀의 논리는 삐걱거리는 상황입니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 함상훈 재판부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19차 공판에서도 특검은 수세에 몰렸는데요. 18차 공판 증인이었던 경기도 파주 소재 닭갈비집 사장 홍모 씨가 특검 수사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진술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홍 씨는 김 지사가 포장한 것이 맞다며 가게에서 2+1 행사를 했기 때문에 영수증에는 15인분이 찍혔더라도 20에서 25명이 식사할 수 있는 분량으로 제공됐을 것이라고 증언한 바가 있는데요. 홍 씨의 주장대로라면 김 지사는 해당 시간에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특검 주장과 달리 포장한 음식을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식사한 것이 되는데요. 특검의 논리가 틀어진 거죠. 이날 특검은 법정에서 홍 씨 증언에 대해 입을 열었는데요. 특검은 앞선 홍 씨의 증언을 일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특검과 재판부 사이에 오간 대화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김한 특검보, 전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제했다는 사실은 15인분을 결제했다는 것에 불과하고 22인분 내지 23인분을 가져갔다는 정황은 없습니다. 피고인이 그 당시 식사를 했는지 여부도 그때 주문해서 결제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 같이 먹기 위해 준비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김 지사가 늦게 오는 바람에 경공모 회원들만 닭갈비를 먹었던 게 아닌가 추정됩니다. 김 지사 측 변호인, 특검보는 관련 의혹을 하나하나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데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주장은 지난 기일에 출석한 증인의 증언 내용과 배치됩니다. 재판부, 그거 하나가 그렇습니까?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이날 법정에서는 특검이 제출한 경공모 내부 작업자들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일부가 공개됐는데요. 재판부가 특검 측에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이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있는 듯한 언급이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게 어느 부분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특검에 추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특검 답변은 재판부의 의문을 해소해주지 못했는데요. 되레 재판부는 킹크랩이 쟁점이니 이 대화에서 킹크랩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써내셨는데 어디서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냐면서 재차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는데요. 계속 헤매고 있던 거죠. 재판이 끝난 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오늘 답변 공방 중 가장 중요했던 것은 범죄 사실로 기재된 것 가운데 법원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게 있으니 이를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라며 종래 특검은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오늘 특검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
정리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닭갈비 논란 이후 특검 측 논리가 흔들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특검은 새로운 주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래서 이를 메우기 위해 그동안 하지 않았던 다소 무리스러운 주장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 끝나갑니다. 그리고 다가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종말이 말입니다.